현대자동차의 수소 연료 전지 전기 트럭 엑시언트 퓨얼 셀이 2020년 8월에 스위스에서 운행되기 시작한 이래 지난달 말에 1000만 킬로미터 주행거리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또 있습니다. 토요타 미라이, 토요타의 첫 번째 연료전지 전기차 미라이는 2020년부터 독일에서 라이드 쉐어링 차로 제공됐었는데 2년 만에 500만 킬로를 주행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수소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올해 초 CES 2024에서 앞으로의 화두는 소프트웨어 전기 자동차와 수소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의 생산과 운반, 보존, 사용 단계까지 종합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의 수소 연료 전지 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이와 같은 수소 관련 종합 공급망 구축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서 최근에 지하에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축적된 수소를 추출해서 사용하는 기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2천만 달러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빌 게이츠의 브레이크스루 에너지도 이 지질 수소 탐사 스타트업인 콜로마에 9,100만 달러 투자하기로 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화석 연료에서 추출하는 수소가 아니고 땅 속에 있는 수소를 그냥 추출해서 쓴다. 그런 개념입니다. 우선은 석유를 채굴했던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채굴이 용이하고요. 그런 점 때문에 비용이 우위에 있습니다. 또 다른 과정이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적다는 점도 있습니다. 우선은 산업용부터 적용하기 시작할 걸로 되어 있는데 당장에 이게 추출했을 경우에 순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료 전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수소의 순도가 99.9%가 넘어야 됩니다. 이걸 추출할 수 있느냐, 충족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지켜봐야 될 내용이죠.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수소 전기차는 작년 판매가 좀 줄었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은 수소 전기차의, 연료 전기차의 판매가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달에는 여러 가지 수소 관련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소 연료 전기차는 지금까지 20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미 자동차 회사들은 단거리는 배터리 전기차로 간다. 중장거리는 연료 전기차로 간다. 소형차는 배터리 전기차로 간다. 중대형차는 연료 전지 전기차로 간다라는 컨센서스를 내놓았었고요. 크게는 이 시장은 역시 중국이 주도할 것이다. 중국이 시장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죠. 업체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배터리차 마찬가지로 승용차와 트럭, 청소차, 택시까지 모두 연료 전지 전기차 쓰겠다라는 쪽을 하고 있고 이런 점 때문에 지난 6월 달에 현대모비스의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완전히 이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소차를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토요타는 연료전지 시스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의 5개 업체하고 연료전지 합작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BMW에게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혼다도 지난 6월 달에 미국 오하이오 공장에서 수소 연료 전기차를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혼다는 과거에 클래레트라는 수소 연료 전기차가 있었는데 리스로 판매하다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혼다의 규모 때문에, 혼다는 오토바이 전문 회사죠. 그 규모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볼보와 함께 셀센트릭이라는 연료전지 합작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지난 6월 달에 독일 공장에서 연료전지 시스템 파일럿 생산을 개시했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등장하지 않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소 관련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그에 관련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보시도 자동차 업체, 부품 업체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연료전지 시스템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 보시가 2020년에 내놓은 그런 보고서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목은 연료전지와 수소가 미래 모빌리티 핵심 요소인 이후 7가지인데요. 기후 중립성, 수소 탱크가 크기가 작고 또 배터리 전기차보다 배터리 용량이 적기 때문에 차량 중량을 낮출 수 있고 그래서 배출가스 배출이 더 적다라는 점을 들었고 두 번째는 1kg의 수소가 3.3리터 디젤 엔진만큼의 에너지 밀도가 된다. 또 효율성도 내연기관 엔진보다 25%가량 높다. 물론 이런 수치는 업체마다 그 데이터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보시가 제시한 건 이렇습니다. 더불어서 당시 유럽의 수소협의회가 수소 연료 전지 전기차의 가격이 10년 내에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었죠. 그리고 인프라도 유럽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또
안전성 측면에서도 내연기관이나 배터리 전기차보다 폭발 위험성이 낮다는 데이터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2003년에 미국에서 화재 테스트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2020년 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부터 많은 자동차 회사도 같이 공을 들이기 시작했죠. 물론 그 한편으로 유럽은 디젤 엔진에 아주 강세를 보이는 그런 자동차 회사들이 많죠. 그런데 디젤 엔진이 2015년 폭스바겐 디젤 스캔들 이후로 판매가 급락하면서 그 대신 그 디젤 엔진을 활용하는 쪽으로 수소 엔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품 업체는 물론이고 고용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수소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 회사로는 보쉬가 2.0리터 디젤 엔진을 개발해서 발표했는데 그 연료율이 37.5%다. 말레는 연료 전지하고 수소 엔진 또 모두 개발하고 있고, BMW에서 분사한 K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BMW는 수소 엔진차를 가장 먼저 개발했고 하이드로젠 세븐이라는 차를 한국에까지 가져와서 시승까지 했었는데 그 중단했고, 그 분야가 분사해서 KU라는 회사로 분사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엔진이 7.8리터 상용차용 엔진으로 연료율이 44.5% 된답니다. 기존의 하이드로젠 7에 탑재했던 엔진은 7.6리터였습니다. 액체 수소를 사용했었고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대 짚고 넘어가서 열 효율인데요. 보통 내연기관차의 열 효율은 30%를 간 넘습니다. 그것이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굉장히 공을 들였던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위해서 개발한 그 내연기관차의 열 효율을 41%로 처음 넘겼고 40%를 넘겼고, 지금 이제 44.5%, 마스다는 54%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연료 전지와 수소 엔진입니다. 두 가지 모두 수소를 쓰는데 수소의 순도가 다릅니다.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레드 수소, 무슨 화이트 수소, 블랙 수소 다양한데요. 연료 전지는 그린 수소밖에 안 됩니다. 수소 순도가 99.97% 이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소 엔진은 그보다 약간 낮은 수소를 쓸 수 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를 위해서 마스다도 로톤 엔진, 그들이 작게는 로톤 엔진을 가지고 수소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수소 시대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수소 없이는 탄소 중립이 어렵다는 쪽으로 이미 의견이 모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 엔진차는 1978년 BMW를 가장 먼저 시작했고 2007년에 하이드로젠 세븐이라는 차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가져와서 저도 그 시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소 연료 전기차는 1991년 메르세데스 벤츠가 캐나다의 발라드라는 연료 전지 회사하고 손을 잡고 개발했었죠. 그 차를 2011년에 B클래스에 탑재를 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시승을 개최했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전문 기자들을 모아서 시승을 했고, 저는 미국의 LA에서 북쪽 세크라멘토까지 3일 동안의 시승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시승 행사에는 뒤에 수소를 탑재한 탱크가 따라다녔습니다. 연료 전지 충전소가, 수소 충전소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어색한 점도 많이 있었고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지만 이 정도면은 뭔가 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는 수소 연료 전기차의 방향을 약간 조정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볼보하고 합작해서 셀센트릭을 통해서 중대형차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보자면 현대 넥소, 토요타 미라이, 그리고 혼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한 연료 전지 전기차가 본격적인 수소 연료 전기차입니다. 아직은 그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소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20세기 말에 연료전지 퓨얼셀, 그러니까 퓨얼셀 가격이 12억 원, 이건 상상을 초월한 가격이죠. 근데 이었으나 그게 지금은 약 3천만 원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 에너지 밀도가 배터리 전기차는 0.4밖에 안 되는데 개선료 엔진이 11억 했을 경우에요. 그린 수소는 1.3으로 전기차보다, 배터리보다 4배가량 높다. 이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저비용 수소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물론 수소 시대에 대한 걸림돌이 물론 있죠. 수소를 하든 그 이퓨얼을 하든 당장에는 모두가 석유를 에너지 연료를 합니다. 생산 비용도 LPG의 7배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배기가스, 추출 과정에서 배기가스도 나옵니다. 냉각 손실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수소를 호주 같은 데 생산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송한다라고 하면은 운송 도중에 수소의 약 70%가 사라져 버립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죠.
또 액화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250도가 넘는 그런 저온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타가 수소 엔진을 개발하면서 모터스포츠 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이긴 합니다. 또 하나는 일반인들의 수소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처음에 수소 관련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법을 만들었죠. 수소 전기차는, 수소 엔진차는, 수소를 에너지 사용한 차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할 수가 없다. 그리고 수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에 구멍을 뚫어라. 그러니까 차 안에 수소가 축적될 수 없도록 밖으로 새어 나가도록 구멍을 뚫어라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었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거랍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기존의 그 무엇에서 벗어나기 싫어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는 것은 인류의 절체절명의 과제고요. 도전 과제고요.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050년부터 연간 2억 명이 사망한답니다. 작년에도 프랑스에서는 무더위로 2,400명이 죽었습니다. 2022년에는 유럽에서 500년 만에 폭염 가뭄으로 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이 숫자가 늘어서 2050년이 되면 2억 명으로 는답니다.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의 수익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지속 가능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